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동아일보 사설자에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더 줄이려고 하는 그 박범계 법무장관, 또 증권 합수단을 전체를 또 밝게 만들려는 이런 건가? 라는 제하의 글입니다. 지금 아침 조간신문에는 온통 박범계 때리기입니다. 박법무 때리기. 이 법무장관이 검찰 죽이는 곳인가? 이런 질문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법무부 장관이, 이 문재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죽이게 하는 곳인가? 그게 본업인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검찰 죽이기에 무슨 신이 들린 것 같습니다. 박범계 특히 아주 지능적입니다. 추미애는 까놓고 놀았다면 박범계는 지능적으로 더하면 더했지 절대 추미애 못지 않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보면 박범계와 같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네. 박범계와 같은 사람이 역사에 꼭 그런 인물이 하나씩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가 역사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범계. 과연 이 사람 눈에는 검찰이 뭐로 보일까요? 검찰이 본래의 수사 기능을 줄일 대로 지금 줄여져 있고 침해될 대로 침해져 있고 아주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겨져 있는데 이 헌법에는 분명히 검찰이 중앙수사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더 줄이려고 시도하는 이 박범계. 그래서 검사들이 무척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범계, 추미애는 검사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요? 아니, 왜 검사들, 멀쩡한 검사들, 우수한 검사들, 깨끗한 검사들을 과거에 자기들이 뭐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검찰에게 복수의 감정을 표하는가? 칼을 갈고 있는가? 왜 검사들을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린가? 이 객관자, 방관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뭘 잘못했길래 검찰을 그렇게 잡으려 하나? 바로 이거죠. 이 박범계. 이 추미애 다음으로 박범계가 왔을 때는 좀 낫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미애보다 더하면 되겠지. 못하지 않다. 추미애 못지 않다가 아니고 추미애보다 훨씬 더하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떠오르고 있죠. 이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의 그 직접 수사 기능을 더욱 축소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부 수사부 등 전담 부서가 부패라든가 경제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는 하되 형사부에서는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또 다른 지검에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이랍니다. 이 박범계. 이분은 왜 이런 짓을 자꾸 할까요? 네. 왜 이런 일들을 아주 도맡아서 연구를 하고 해서 이렇게 검찰 죽이기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걸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반부패 수사부 등 전담 부서가 부패 경제, 이 6대 범죄 이런 걸 다 수사하고 있는데 형사부에서는 아예 수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형사부에서 하는 건데요. 일선 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의 기능을 또 반부패 수사부에 또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이제 속된 말로 묵사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검찰 묵사발의 임무가 박범계의 임무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이 법무부는
지난해 1월 달에 검찰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추미애가 오자마자 직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 검찰청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하고 공판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 법무부가 지난해 8월에도 검찰 직제를 바꿔가지고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진을 축소해버렸습니다. 이 윤석열 죽이기를 한 거죠.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부서는 더욱 줄여버렸습니다. 9개월 만에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줄이기 위해 또다시 검찰 조직을 손보겠다는 박범계. 나중에 검사들이 박범계가 법무장관을 그만두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이 현 정부는 말이죠. 제일 중요한 그 민생이라는 것, 또 인권이라는 것, 이런 걸 이름을 싹 댑니다. 앞에 내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검찰 조직을 막 흔들어댑니다. 그렇지만 정작 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 한 예로 말이죠. 증권합수단 폐지 방침이 알려졌을 때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서 수사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도 추미애는 강행했습니다. 추미애 잘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런 사람을 내세워서 문재인이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사건 등에 대해서 수사가 엄청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 고통이 길어졌죠. 그 증권범죄수사단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법무부는 이제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수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증권 뭐 수사협력단을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을 이 범국가 차원에서 수사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민의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야 한다. 이런 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이 뭡니까? 국가 차원에서 수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범죄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데 거기에 그걸 적어도 그런 데를 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정권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올 1월에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은 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완전히 수사권을 빼앗겠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검찰은 수사 기능이 계속 축소됐습니다. 또 거기다가 부족해가지고 추미애가 또 손을 보고 검찰을 또 거기다가 박범계가 이번에 또 손을 본다는 얘기.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계속 수사를 갖다가 이 법무부에서 축소를 시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범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계속 열어준다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검찰을 약화시키느라고 멀쩡한 합동수사단까지 없앴던 전철을 다시 밟으면 되겠습니까? 이 동아일보 사설자는 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더 줄여려는 이 박범계 이 법무장관 또 증권합수단의 전철 추미애가 없애버렸던 그 전철을 밟으려 하냐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멀쩡한 합수단까지 없앴던 그런 전철을 또 검찰들에게 칼을 대고 있다. 그런 전철을 다시는 밟지 마라!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침에 나온 각 언론의 이 조간 신문들의 이 화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검찰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왜 검찰 그 전문 수사기관을 수사를 못하게 하냐? 박범계는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죠. 박범계가 도대체 뭡니까? 에? 그러니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검사들이 반발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은 다 법적인 문제가 하자가 발생돼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 저 박범계는 법적으로 깨끗할까요? 글쎄, 나중에 두고 봐야 알겠죠. 돌고 도는 거니까, 예, 권력은 돌고 도는 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이란 건요, 자기 게 없습니다. 그러면 권력이 아니고, 그럼 왕이죠. 지금 뭐 문재인 폐합니까? 문재인 황제 폐하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5년간 전세를 딱 전세권을 딱 준 건데 이제 5년 전세가 끝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그 소위 그 자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 선거 선관위 있는데 그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기를 딱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5월 9일인가 밤 몇 시까지 12시까지 딱 5월 며칠 날로 돼 있죠. 바로 그것이 권력입니다. 박범계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국회의원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돌아가면 국회의원이다. 나를 못 건드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검찰을 응? 그 수사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또 없애고 또 없애고 이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내니 그 머리 쓴다고 굉장히 정말 참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네. 이런 법무부 장관 아래서 지금 추미애와 박범계 아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민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갖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 장관 아래서 추미애와 박범계 같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인권과 민생이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점을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이 정권이 교체돼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헌법적 기능,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기능,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이 시장경제에 대해서 또 세계를 겨냥하면서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찬란한 과거와 다시 연속선상에서 더 발전하는 이러한 날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이 다음 선거입니다. 대선 정권 교체입니다. 야권은 절대적으로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야권은 딱 통합되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소위 야권 단일화. 이거는 우리의 가장 큰 명제입니다. 예, 야권 단일화로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룩될 날을 기다립니다. 새벽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띄우는 대한민국의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